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은 조금 밀려 내려오고 있죠.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은 0.4% 정도 밀려 내려왔고요. 1940포인트대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0.5%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수급적인 모습들을 보더라도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도까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157억과 33억. 상당히 좀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거래소 쪽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두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상담이 좀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두 대를 좀 설치를 했으니까 많이들 전화를 주시고요. 네,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조금 더 확실한 상담이 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를 준비를 했죠.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 분들께 좋은 기회가 좀 될 겁니다. 자,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센TV 정예사단이죠. 정예사단의 일주일 무료 멘토링 이용 서비스를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를 주신 분들을 통해서 추첨을 해서 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이오스페이스입니다. 108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대응 전략을 물어보셨습니다. 자, 바이오스페이스를 보게 된다라면 지금 7,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11,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원격 진료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반 정도의 되돌림, 즉 눌림을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한 1,500원, 1,600원 정도 이 자리대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가를 1,500원에서 600원 정도 보시고요. 2차를 약 한 12,000원 정도까지 조금 길게 놓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9,6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같이 종목군들을 본다라면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비트컴퓨터라는 종목 7% 상승해주고 있죠. 또는 유비케어라는 종목군들도 있는데요. 이들 종목과 함께 묶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들 종목이 밀려내려오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바이오스페이스도 조금 더 밀려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즉 유비케어나 비트컴퓨터가 윗꼬리를 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바이오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1,200원 선 자리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즉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거래량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전날 거래량을 오전장에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대 11,200원 자리대, 1,200원 자리대죠. 이 자리대를 돌파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으니까 난 조금 더 높은 1,500원 1차, 12,000원 2차 목표치를 가지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코오롱이네요. 16,000원에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코오롱을 좀 보게 되면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타났었죠. 저기 지붕이 좀 붕괴가 되는 그런 사고가 좀 발생을 했었죠. 코오롱은 건물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들 악재거리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전날 상당히 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전날 대비 600% 가까운 거래량이 터지면서 저점을 이탈을 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들을 봤을 땐 15,500원짜리대가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하락에 대한 가속도가 좀 붙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 결국에는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박스 상단이 약 한 17,000원 정도 부근이고 하단권역이 15,500원 정도, 이 자리대에서 박스권역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이탈해 주지 않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너무 크게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7,000원 언저리죠. 이 자리대가 단기 저항 자리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SM을 매수를 하셨네요. 44,0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SM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SM을 보면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죠?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지금 다소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즉 44,000원 정도, 그죠? 이 44,000원짜리대에서 약 한 47,000원 정도대의 박스권역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선 44,000원짜리대가 이탈, 즉 매수가가 약 한 61선 부근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저기 상단이죠. 47,000원 부근, 그 자리대를 1차 목표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추가적인 상황 상승을 하게 된다면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약 5만원 정도, 그 정도까지도 목표가를 잡으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이미지스네요. 5,981원입니다. 2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이미지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바닥권역은 얼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하락 추세대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죠?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짓고 나게 되면 비추세 구간, 저점을 잡아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결국은 6,400원 정도의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제 돌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기적인, 중장기적인 이동평균선이 하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고요. 중기로 볼 수 있는 61선 마찬가지로 하방각을 그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좀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점 매수를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어느 정도 이 추세를 돌려놓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5,98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약 한 2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역의 흐름들을 좀 보겠는데 요즘 유행하는 패턴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61선을 안착을 해 놓고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더라. 그렇다면 주가가 61선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는 게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조금 더 올리는 그런 그 수익률 게임을 좀 펼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선정을 했을 때에는 61선을 가급적이면 안착시켜 놓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단기적으로는 61선 부근입니다. 한 6,300원에서 6,400원 정도, 그 정도를 목표가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대는 약 한 5,45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은 전화 상담보다는 문자 상담 위주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움쿠첸입니다. 리움쿠첸을 7,04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리움쿠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얼추 매수가 부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추세가 깨지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상승을 해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요 모습들을 좀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즉,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추세 하단대가 이탈이 된다라면 하락 추세대로 전환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고점대를 이어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이제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이격 조정을 마무리가 짓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는 방향성을 결정할 때가 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윗자리냐, 위로냐, 아래로냐. 그렇다면 박스 하단이니까 6,300원, 6,400원 자리대가 이탈되면은 안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 자리가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약 한 7,800원에서 8,000원 정도 때까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리용쿠첸 중국 시장에서 괜찮은 호응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견조한 실적이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모습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것보다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제일모직이네요. 제일모직을 72,200원에 6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제일모직을 한번 볼게요. 제일모직이 72,000원대에 매수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2,2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설 것이다 라는 예측입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겠지라는 생각. 대형주가 10만원을 넘던 대형주가 7만원까지 빠졌으니까 가격적으로 많이 빠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한단 말이죠. 지금 저점을 위협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왜 빠지겠죠? 왜 빠지나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빠지는 겁니다. 실적이 돌아서야지만 그래야지만 돌아설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즉, 또 하나 바닥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60일선이 안착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그런 구간들이거든요. 자, 우선 72,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라면 단기적으로 본다면 저점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 좀 여유 있게 본다라고 한다라면 이 하락폭에 대한 절반 정도인데요. 지금 이 하락폭에 대한 절반을 좀 보게 된다라면 약 8만원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파트론이네요. 14,3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파트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론을 보게 되면 요 종목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왔죠. 기준 양봉이네요. 거래량 동반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리대 14,500원 자리대에서 요 자리대네요. 13,000원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놓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우선 13,000원 자리대입니다. 이 종목은 13,000원을 지지를 해주느냐 해주지 못하느냐 그 부분이 관건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자리대가 이탈하게 되면 아마도 1월 14일 날 저점을 형성했었죠. 12,300원 자리대까지도 밀려 내릴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론 실적이 괜찮습니다. 실적이 괜찮은데 스마트폰에 대한 이 부분들 지금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IT 부품 섹터들도 선별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까지는 아직까지는 강세로 전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 종목은 60일선을 안착해 주려는 시도가 세 번 나왔는데 세 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제 올라가게 된 네 번째란 말이에요. 네 번째 올라갈 때는 필히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거래량 증가가 되지 않는다라면 14,500원에서 15,000원 이 언저리는 한 번쯤은 매도를 해주는 전략 단기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13,000원. 만약에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올라가게 되면 15,5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 YG엔터네요. YG엔터를 67,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0%를 매수를 하셨는데, SM이랑 똑같습니다. 이 종목도. SM이랑 똑같은데, 67,0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67,000원. 상당히 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버텨보세요. 10%라면 만약에, 이 종목이 저기 하단권역 있죠? 지금 이거 박스권역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요 56,000원 부근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서는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평균 단가가 대충 한 61,000원대까지 낮춰질 거란 말이에요. 10%를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그럼 평단가는 한 요 정도 자리대가 되겠네요. 지금 형성되어 있는 고점 정도 되겠네요. 그렇다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단가를 낮출 수 있고 반등 시도를 좀 노릴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매수가 정도, 61,000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좀 좋겠다. 만약에 이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 폭만큼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66,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루멘스네요. 루멘스 11,800원에 8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루멘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루멘스를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21선을 상승, 21선의 추세를 타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즉, 이 종목은 21선이 이탈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점, 그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고점 자리대가 신고가가 12,200원 자리대입니다. 얼추 다 왔어요. 근데 이 종목을 봤을 때는 서울 반도체나 이런 LED 섹터들 같이 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 종목이 올라가든 12,200원 자리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매물 소화를 하고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오려고 한다면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가 돼야 되겠죠. 자,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 거래량이 터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아마 한 13,000원에서 13,500원 정도 때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LED 쪽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정부 정책적인 수혜, 그리고 이제 LED 쪽에 LED 조명 시장이 개화가 됐다라는 부분들, 단가도 상당히 좀 싸졌죠? 그러면 대중적으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증가가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루멘스 같은 경우는 조명 쪽보다는 이 TV 쪽에 조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좀 봤을 때는 괜찮은 실적이 좀 예상이 된다. 결국에는 조금 더 가져가 보는 전략을 취하되 21선 자리대가 지금 한 11,400원 정도가 됩니다.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목표가는 12,500원 이 정도 좀 잡아 놓으시면 되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서화정보통신이네요. 2,21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서화정보통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화정보통신을 보게 되면 조금 차트가 좀 지저분한 그런 모습들 느껴지실 겁니다. 갭상승하고 나오면 무조건 때리죠? 무조건 갭상승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음봉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계속 보입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갭상승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한번 때리고 봐야 되겠구나라는 거 한번 차트를 보면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최근에는 윗꼬리가 계속적으로 달리고 있네요. 그렇다면 오늘도 아래꼬리를 좀 강하게 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오늘 저점 2,000원짜리 때네요. 2,030원. 2,030원짜리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추격 매수는 절대로 하지 말자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서화정보통신이 실적이 그렇게 썩 나오지가 않는 기업입니다. 양호하게 나오거나 그런 모습들은 아니죠. 자, 보시면 적자죠, 적자. 적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턴어라운드가 돼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겁니다. 자,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목표가 한 매수가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군을 좀 갈아타 보자. 다만 차트적으로만 보면
뭔가 매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2,200원 넘어가게 된다면 아마 2,600원짜리 때까지 추가적인 상승 나올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일정 부분 매집이 좀 돼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멘토링 서비스 이용하실 분은 핸드폰 뒷자리 8501 리움쿠첸 종목 상담 하신 분 일주일 멘토링 서비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재료주를 분할 매집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뜬금없을 겁니다. 재료주를 분할 매집하자라는 얘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벤트들이 조금 이제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냐면 이제 조금 있다가 전기차가 출시가 되죠. 그런 전기차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원전에 대한 입찰이라든가 고속철도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뭐 예를 들어 전기차주를 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겠지만 분할로 매수를 해보는 전략, 즉 정배열권역 그리고 61선 위에서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2차전지 쪽 볼 수 있겠죠. 한 차례 시세가 나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충분히 받았단 말이죠. 61선 위에서 안착을 해놓고 놀고 있는 종목군들 많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보면 단적인 예로 그런 종목군들 보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강연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강연회가 있는데요. 저와 예병군 멘토가 진행합니다. 정예사단이 또 다시 출격을 하는데요. 토요일에는 분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2월 22일이죠.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분당 서현지점, 토즈 서현지점에서 진행을 하고요. 일요일은 오후 2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201호에서 진행을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사항은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연회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호응이 상당히 좋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